안녕하세요. 리테라 아이디입니다. 앞서서 2025학년도 서강대 신입학 전형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전형별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2025학년도 서강대 이제 신입학 전형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선 수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2025학년도 서강대 신입학 전형에서 전형 중 이 수시 전형에서는 변화 포인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변화 포인트를 살펴보기보다는 수시 전형의 어떤 구조, 그래서 서강대가 어떠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지 그것을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형들 중에서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전체 모집 인원 중 178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혹시 앞선 동영상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스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고등학교 자 해당 학년도 졸업 예정자라고 했으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3 수험생들만 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고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총 20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지를 한번 보면, 자, 전형 방법입니다. 자, 전형 방법은 일단 크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비교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평가 요소를 나누어서 이제 합산 성적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학생부 비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학생부 교과는 등급 계산 80%, 그 다음에 비율 계산 10%,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10%, 이렇게 해서 각각 80, 10 이렇게 합산을 해서 총 100%로 선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 없이 요거 세 가지의 요소를 합산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미리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비교과는 출결 점수를 정량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급 계산과 비율 계산은 조금 구분하고 가셔야 되는데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릴게요. 등급 계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차 등급이 표기가 되는 모든 과목들을 전부 다 계산 항목에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율 계산하는 경우는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는 과목들, 즉 성취도나 또는 성취 비율만 산출이 되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과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총점 최고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4페이지를 참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바로 이어서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멈춤 기능을 하고 이제 스크롤을 쭉 내려서 지금 이제 24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로 지금 좀 넘어와서 이제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성적 산출 방식이, 자, 등급 계산, 비율 계산, 학생부 비교과. 자, 요거 등급하고
비율은 교과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을 그 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등급 계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총 8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등급이죠. 그래서 석차 등급,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이 될 수 있는 그 등급들을 계산해서 총 8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자세한 계산 방식은 그냥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율 계산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와 성취 비율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은 보통 진로 선택 과목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반영 과목군이라고 해서 석차 등급 부여 과목과 그 다음에 성취도 및 성취 비율, 즉 A, B, C가 나오고 A의 몇 프로, B의 몇 프로, C의 몇 프로가 있는 이 비율을 부여하는 과목들을 대상으로 모든 과목을 다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결, 그래서 출결과 관련된 점수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출결, 미인정 결석일이 뭐 3일 이내면은 그냥 뭐 만점 처리하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이제 결석일수가 이제 미인정 결석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수가 이제 감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최소한 우리 서강대 정도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보통 등급 계산하는 거야, 뭐, 우리가, 나름대로 단위수와 등급 점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성취도하고 성취 비율, 즉, 비율 계산을 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로 따지고 보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투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이 꼭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군에 있는데 뭐 한 과목을 선택하든 두 과목을 선택하든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과목, 여섯 과목 몇 개 과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비율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 상한점이 총점이 100점이었기 때문에 상한점이 100점이 상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한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할수록 사실은 합산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해도 사실 별 소용이 없고, 어쨌든 산출했을 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산출 방식에 따라서 100점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100점 미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다 합산을 했을 때 100점 이상이 나와도 그냥 100점으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100점 미만으로 나오면 그 미만의 점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할지를 한번 이제 조금 그 밑에 있는 예시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석차 등급 계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비율 계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비율 계산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뭐 예를 들어서 D, E, F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친구의 이제 성취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지금 성취 비율은 여기 ABC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성취 비율이 나와 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취 비율을 이 학교, 서강대학교의 계산 방식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만약에 DF 3개 과목만 들었을 때 이거를 서강대 계산 방식으로 해서 78.75라고 하는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D, E, F가 아니라 G도 선택을 했고 H도 선택을 했고 I도 선택을 했고 뭐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최종 점수가 120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120점이니까 나는 점수가 더 높으니까 좋다? 아니죠. 이 친구가 최종 점수가 120점이 나와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율 계산 최고 상한선은 100점이기 때문에 120점도 역시 100점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 3학년 때 성적을 대충 이제 짐작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살펴보시면 어떻게 이제 계산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뭐 과목 수가 늘어나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넓어지긴 하는데 넓어져도 어쨌든 최고 상한선은 100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 계산 방식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페이지로 이제 처음 페이지로 이제 좀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상위 한 과목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 과목은 없기 때문에 계열에 상관없이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해서 지원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 부분들은 분명히 2025학년도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제가 앞선 다른 대학교들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총 558명을 모집합니다. 일반 전형에서.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전형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뭐 기획균형이나 서강가치 전형 모두 전형 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학종은 서강대 학종은요. 자, 그래서 단계별 전형 없이 일괄 전형으로 면접 없이 서류 평가 100%를 정성평가해서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럼 도대체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평가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궁금증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기회균형과 서강가치 전형까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평가 요소로 삼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 이제 기회균형 총 85명을 모집을 하는데 자, 모집 방법은 앞서서 나와 있었던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류 100% 일괄 합산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방법에서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은 본인이 해당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강대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그리고 특성화고교 졸업자, 그 다음에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있다. 그 상세한 지원 자격 해당 요건은 옆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형 방법 서류 100%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빠르게 넘어가서 서강가치 전형은 36명을 모집하는데 모집 방법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 자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다문화 가족 자녀, 군인 자녀. 자, 그래서 군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좀 기준이 좀 상이한데 직업 군인으로 근무한 연수만을 가지고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뭐 서강대라든지 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를 또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청을 받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강대 서강가치 전형을 지원하는 직업 군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부모님에게 반드시 이 추천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확인 받으셔야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경찰 공무원 자녀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지도자 추천자 전형도 해당 지원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 서류 평가 100% 일괄 합산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점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논술 전형 살펴보기 앞서서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서강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정성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좀 다음 논술 전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 2025학년도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계획 안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이 계획 안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없네요.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먼저 좀 스캔을 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동영상을 이제 다시 찍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페이지에다가 조금 옮겨주는 게 좋을까 싶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그 서강대 아주 멋진 표어가 있어서 요 빈 공간에다가 조금 써보면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2024학년도 서강대, 아유, 조금 확대를 하면서 좀 쓰겠습니다. 다시. 서강대, 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는 이유가 사실 전년도 그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조금 묘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나올지 어떨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 요강이 나오면 그때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전년도에 했던 건 그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평가 요소가 좀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일단 제가 평가 요소를 한번 쓰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평가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는 점인지 좀 확인 좀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업 역량 당연히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동체 역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이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먼저 들여다봤던 어떤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 공동체 역량이나 학업 역량 군데군데에 사실 뭐가 좀 들어가 있냐면, 이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좀 세분화 시켜서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더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의 학교에서 많이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 제시를 하는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 일단 평가 요소 자체의 중요한 파트로 자리 잡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비율을 한번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 각각 몇 %씩은 이제 평가를 했는지를 작년 서강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업 역량이 전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100%를 놓고 봤을 때 5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20%,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30%. 대단히 뭐 학업 역량이 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각각의 평가 요소에서 평가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학업 성취도. 자,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나 아니면 교과 성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능력. 그리고 융합 능력.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요런 것들을 평가 요소로서 작년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자, 반면에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교가 그렇듯이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소통과 협업 능력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규칙을 준수하는 부분 그리고 나눔과 배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공동체 역량을 평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은 이제
자기 주도성, 그리고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대한 개방성, 그리고 목표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것들을 평가 요소로 잡아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일정 정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학업 성취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조금 비슷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진로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생기부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했던, 즉 진로하고의 연계에 관련된 탐구 활동을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이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하니 성적은 좋은데 진로 탐구가 잘 안 됐던 친구들이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공격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려고 했던 수험생들도 제법 많았다는 겁니다. 뭐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의심하는 게, 과연 진로 연계 활동을 이 정도의 이제 항목들을 배열한다고 해서 아예 배제를 시켰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지금 이거는 2024학년도 거고 2025학년도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이 또 변동이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2024학년도 거로 동일한 기준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변동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동 사항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참고 삼아서 작년에는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전형의 마지막 전형 중에 하나인 논술 전형을 살펴보고 이제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총 173명입니다. 173명이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 뭐 크게 지원 자격 제한 조건은 없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논술 전형도 역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술 반영 비중은 80%, 8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 자, 또 학교 생활 기록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비교과 성적을 이제 여기 비교과도 이제 출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각각 10%씩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과 비교과는 모두 다 정성 평가가 아니라 정량 평가의 대상들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워낙 이제 논술 전형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래서 논술을 잘 쓰냐 못 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더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강대뿐만 아니라 논술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지만, 뭐 상반기 거의 끝나갈 때쯤이나 요 전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전후로 해서 모의 논술도 치르고 하니까 그 시험들 같은 경우 한번 출제 경향들을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대체적으로 뭐 논술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문계열과 또는 인문자연계열 같은 경우 통합교과형 논술이다. 그래서 인문사회과 관련 분야 제시문과 논제가 제시된다고 하는데, 뭐 요건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논술 문제가 있고, 저희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도 이 논술 문제들, 학교별로 논술 문제들을 조금 그 파일 같은 경우를 좀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형 논술을 본다. 그래서 과학 논술이 아니라 그냥 수학 논술에 관련된 제시문과 논제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자,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이죠. 그래서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니까 뭐 따지고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준이 더 높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기억하시고 서강대 논술 전형을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서강대 신입학 전형 수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2025학년도 서강대 입학 전형에 대한 측면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